나이 91. 아직도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김하늘입니다. 서울 강북에서 내과 의사로 6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은 나이 91. 흔히 말하는 구순을 넘긴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일주일에 3번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가끔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함께 게이트볼도 즐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놀랍니다. 선생님, 정말 91세세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나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평생 무시해온 내 몸의 4군데를 꾸준히 돌봤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약을 썼다는 거지? 라고 묻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는 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한 운동기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너무 의존하는 것이 문제일 때도 많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나이 70세가 막 되었을 무렵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울 정도로 무릎과 허리가 아팠고 밤에는 한숨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선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나 스스로도 이제 내 몸이 다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노인을 진료해왔지만 막상 내 몸이 무너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픈가? 노화란 정말 이렇게 당연한 것인가?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배워왔던 인체 생리학, 그리고 한의학에서 강조하던 경혈, 기혈순환. 혹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 무시해왔던 작은 부위들의 답이 있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나는 내 몸을 실험대 삼아 매일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주 소박한 방법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기, 아침에 일어나 발바닥을 천천히 마사지하기, 샤워 후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닦고 말리기,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등과 두피를 마사지해주는 일들. 그 작은 변화들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주 만에 수면의 질이 달라졌고 2개월이 지나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더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었고 병원에서의 내 모습도 다시 예전처럼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 어떤 약보다, 어떤 기계보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 듦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이유로 내 몸을 방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 환자들도 단지 이 4군데 부위만 잘 관리하면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수면제를 끊게 되었고, 어떤 분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어떤 분은 만성 변비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 않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있고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 목소리를 들을 줄 몰랐던 것뿐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 이야기에서 내가 경험으로 확인한 4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단 5분이면 충분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병을 앓고 있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장부터 당신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발은 나를 지탱해주고 있고 내 겨드랑이는 면역력을 지켜주고 있으며 허벅지 안쪽은 혈액을 순환시키고 내 등과 두피는 나의 뇌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며 내가 오늘도 이 글을 쓰고 내일도 병원으로 출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당신의 발끝,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머리끝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너무 오래 무시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비밀, 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걸어다니는 그 소중한 발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지를 말이지요. 내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다. 이 나이에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죠. 참으로 많이 들었다. 진료실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내 친구들 입에서도 들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수면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자꾸 화장실을 찾게 된다고 해도, 그들은 대부분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선생님.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프다. 정말 나이 든다는 건 그렇게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일까? 정말 인간의 몸은 나이 들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 서울의 많은 노년층은 지금 아파트 고층에 혼자 살고 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매일 혼자 밥을 차려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에 의지한다. TV가 유일한 친구가 되고 병원 예약은 한 달에 몇 번씩 잡혀 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받을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 어느 날 내 병원에 83세의 이정자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그냥 검진이나 받아보려고요라고 말했지만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진료 중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그때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예전처럼 걷기도 어렵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뭐 이 나이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할머니,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 포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노화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무기력, 질병, 죽음을 떠올린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넘기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이건 단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마음부터가 이미 지쳐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는 60년 동안 수많은 노인을 만나오면서 분명히 깨달았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는 80세가 넘었어도 평생 한 번도 입원하지 않은 분도 있었다. 어떤 분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약 없이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유지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졌고 포기하지 않았다. 반대로 같은 나이지만 늘 아프고 무기력하게 사는 분들도 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 단지 유전자 때문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차이는 관심이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지만 꾸준한 노력을 했느냐, 아니냐. 이정자 할머니는 내 진료 이후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다.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아침에 겨드랑이를 마사지하고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하며 저녁에는 두피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처음엔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셨지만 2주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생님, 신기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요. 기운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나는 속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첫걸음이었다. 몸이 먼저 변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방치하며 살아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젊었을 땐 일하느라 바쁘고, 중년이 되면 자식 키우느라 바쁘고, 노년이 되면 체념하느라 바쁘다.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나는 91세다. 지금도 매일 내 몸을 돌본다. 발을 마사지하고, 림프절을 자극하고, 두피를 부드럽게 쓸어내린다. 그 시간이 단 15분도 안 걸리지만 그 시간들이 내 하루를 바꾸고 내 삶을 지탱해준다. 노화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정돈하고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기회다. 무기력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포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을 돌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단 5분만이라도 자신에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을 만져보세요. 겨드랑이를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허벅지를 스트레칭하고 두피를 쓰다듬어 보세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행동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인 발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발, 그러나 너무나 무심했던 그 발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항상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발은 당신의 몸 전체를 지탱하는 제2의 심장이자 신경과 혈관이 가장 정교하게 연결된 부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발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발톱을 깎는 것도 힘들고 허리를 굽혀 씻는 것도 번거롭다 보니 그냥 대충 씻고 넘어간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로 가득하고 피부는 건조하게 갈라져 있다.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건 바로 내 환자 중 한 분이었던 최순애 할머니 덕분이다. 그녀는 78세였고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느 날은 걸음을 제대로 못하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말하는 도중에도 얼굴에 고통이 가득했다. 나는 우선 할머니의 발부터 살펴보았다. 발바닥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발가락 사이에는 습진처럼 보이는 붉은 염증이 생겨 있었다. 발 뒤꿈치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혈색도 좋지 않았다. 할머니, 평소에 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그냥 씻고 말리는 정도죠. 특별히 뭘 하진 않아요. 바로 이게 문제였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발은 그저 씻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발은 단순한 위생 차원이 아니다. 발은 건강의 출발점이며 전신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창구다. 발에는 약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는 내장 기관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족반사구라고 부르며 발을 통해 장기의 이상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서양의학에서도 발의 혈관과 신경이 순환계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지는 시기에 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전신에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 이는 곧 심장 부담 증가, 혈압 불안정, 수면장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최순애 할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발 관리법을 권유했다. 첫 번째는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물에 대나무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살균과 피로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다. 20에서 30분간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두 번째는 발바닥 마사지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 전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특히 발볼, 발뒤꿈치, 엄지발가락 밑부분 등은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집중된 부위다. 이 마사지는 단지 피로회복에 그치지 않고 장기 기능을 자극하여 소화불량이나 변비, 심지어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다. 발가락 사이는 어둡고 습한 공간이라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다. 노년층의 경우 피부가 얇고 면역력이 약해져 가면 위험이 더욱 커진다. 샤워 후 반드시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닦아내고 필요시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보습과 올바른 실내화 착용이다. 목욕 후에는 푸크림이나 바세린, 코코넛 오일 등을 이용해 발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도록 한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걸으면 발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무릎 관절에도 부담을 준다.
최순의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했다. 그리고 3주 후 다시 내 진료실을 찾았을 때는 그녀의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다. 선생님, 진짜 기적 같아요. 발이 안 아프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요즘은 동네 공원도 혼자 걸어 다녀요. 나는 그녀의 발을 다시 살펴보았다. 피부는 훨씬 부드러워졌고 염증은 거의 사라졌으며 혈색도 좋아져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발로 살아가는 삶을 되찾은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 발을 돌보는 일은 단지 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행위라는 것을. 노년에 들어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제한된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해서 걷기도 힘들다. 그럴수록 더더욱 발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발이 건강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몸 전체가 살아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 발은 내가 매일 직접 만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건강의 통로라는 점이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보시길 바란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보고 발가락 사이를 닦고 조용히 고마운 마음으로 말려보시길 바란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컨디션을 바꾸고 다음 달 당신의 삶을 바꾸고 내년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겨드랑이, 우리 몸의 자연 해독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겨드랑이는 단지 땀이 나는 곳이 아니다. 면역력의 핵심이며 림프 순환의 관문이다. 그 관리법만 알아도 계절마다 반복되는 감기와 기관지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은 꼭 당신의 발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시길. 우리가 매일 씻는 부위 중 하나지만 가장 무심코 지나치는 곳이 있다. 바로 겨드랑이다. 겨드랑이는 단지 땀이 나는 곳, 혹은 체취의 원인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위를 향수나 데오드란트로 감추고 강한 세정제로 냄새를 제거하려 한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 겨드랑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피부의 주름 사이가 아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책임지는 림프절이 밀집된 공간이자 자연해독 경로의 핵심이다. 림프계는 혈관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순환 시스템이다. 혈관이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한다면 림프계는 노폐물과 독소를 수거하고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림프계의 주요 거점 중 하나가 바로 겨드랑이다.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모여 있으며 이곳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고 백혈구가 생성된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은 계기는 한 환자 덕분이었다. 75세의 박병철 어르신은 매년 봄과 가을이면 기관지염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도 증상이 잘 낫지 않고 항상 기침과 가래에 고생했다. 어느 해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계절만 바뀌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이젠 항생제를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문진을 더 자세히 해보았고 박 어르신이 매일 강한 데오드란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문득 그의 겨드랑이를 살펴보았다. 피부는 자극을 받아 붉게 변해 있었고 손으로 눌러보니 림프절이 단단하고 붙은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분의 면역력이 저하된 이유는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의 해독 기능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에게 새롭고도 단순한 관리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향이 없는 천연 비누로 부드럽게 닦기다. 대부분의 샤워젤이나 비누에는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림프절을 자극할 수 있다. 나는 녹차 성분이 들어간 비누나 쌀겨로 만든 순한 비누를 추천한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다.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샤워 후 반드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소홀히 한다. 하지만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므로 세균 번식이 쉽다.
수건으로 가볍게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환자들에게 찬바람으로 설정한 드라이기를 사용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피부 자극도 줄어든다. 세 번째는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사용하기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데오드란트에는 알루미늄, 파라벤, 인공향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땀샘을 인위적으로 막고 장기적으로 림프계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나는 30년 넘게 직접 만든 데오드란트를 사용하고 있다.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 약간의 티트리 오일을 섞어 만든 것이다. 냄새를 잡아주면서도 림프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준다. 또는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겨드랑이에 톡톡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약간의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침 2분간의 림프 마사지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가 크다. 양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다.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천천히 1분씩 진행한다. 이 마사지는 림프의 흐름을 자극하고 면역세포의 이동을 도와준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면 상쾌한 느낌이 든다. 박병철 어르신은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더 이상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해 가을, 그는 처음으로 감기약 없이 겨울을 맞이했다. 선생님, 진짜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제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우리 몸은 이미 치유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단지 그 능력이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뿐이다. 겨드랑이는 단지 땀나는 부위가 아니다. 림프 순환의 중심이며 독소 배출의 통로이며 면역 시스템의 첫 관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무심히, 너무도 쉽게 이 부위를 화학물질로 덮어왔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내 몸을 위한 가장 단순한 투자, 단 2분의 겨드랑이 관리가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지금 당신의 겨드랑이를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시길 바란다. 뭔가 단단하거나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다. 다음 장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부위, 바로 허벅지 안쪽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 부위는 단지 살이 마찰되는 곳이 아니라 간과 심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순환의 통로이다. 제대로 관리하면 다리 부종은 물론 간 기능까지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우리 몸이 말하는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팔이나 다리, 심장, 혹은 폐와 같은 장기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루 종일 무시하고 사는 부위가 있다. 바로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부라고 불리는 사타구니 주변이다. 이 부위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피부 주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들이 모여 있다. 대퇴동맥과 대퇴정맥, 림프절, 신경다발이 이곳을 지나며 이는 간 기능, 다리 부종,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이 부위의 중요성을 환자 이명희 할머니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명희 할머니는 71세로 늘 피곤하고 다리가 붓는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다리가 저리고 무릎 아래가 묵직해 잠을 잘 수 없었다. 선생님,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이 안 와요.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나는 먼저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점검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특히 샤워할 때도 허벅지 안쪽은 대충 지나치는 편이었다. 실제로 진찰해보니 서해부 주변 림프절이 굳어있고 피부는 거칠고 건조했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 또한 정상보다 조금 높았다. 바로 이 점이 중요했다. 허벅지 안쪽의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간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림프는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수거해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통로가 막히면 독소가 쌓이고 이는 곳간 부담으로 이어지며 전신 피로와 수면 장애를 야기한다. 나는 이명희 할머니에게 몇 가지 간단한 관리 방법을 추천했다. 첫 번째는 샤워 시 허벅지 안쪽을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들은 몸이 뻣뻣해져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나는 긴 막대에 부드러운 타월을 감아 사용하도록 조언했다.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쌀겨나 코코넛 오일이 함유된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샤워 후 완전히 말린 뒤 통기성 좋은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재질의 속옷을 입고 몸에 딱 붙는 팬티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는 땀이 쉽게 차고 마찰이 심해져 피부에 자극을 주고 림프 순환을 방해한다. 나는 이명희 할머니에게 면 100%의 넉넉한 사이즈 속옷으로 바꾸라고 권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한 림프 자극과 혈액순환 촉진이다. 대표적인 동작이 나비 자세다. 바닥에 앉아 두 발바닥을 마주 붙이고 양손으로 발을 잡은 뒤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인다. 무릎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 동작이 힘든 경우에는 침대에 누워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눕혀 허벅지를 스트레칭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보습과 마찰 방지를 위한 간단한 피부 관리다.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얇고 땀이나 마찰로 인해 쉽게 붉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다. 샤워 후에는 코코넛 오일이나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나 베이비 파우더를 가볍게 덧바르면 피부 트러블을 줄일 수 있다. 이명희 할머니는 이 관리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했다. 그 결과 다리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훨씬 짧아졌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선생님,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고 무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가 가볍게 느껴져요. 다리도 마음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작은 부위가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 접힘이 아니다. 그곳은 피가 흐르고 림프가 순환하며 간이 해독 기능을 수행하는 통로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과 순환계의 영향으로 이 부위의 기능 저하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나도 매일 아침 이 부위를 스트레칭하고 샤워 후 보습제를 바르고 면 속옷을 입는 것을 습관처럼 실천하고 있다. 그리 어렵지 않다. 단 5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5분은 내 하루의 활력을 결정짓는다. 당신도 혹시 매일 다리가 붓고 무겁다고 느끼는가? 쉽게 피곤하고 오후가 되면 졸음이 밀려오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을 간이나 심장만에서 찾지 말고 오늘부터 허벅지 안쪽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위, 그러나 기억력과 신경계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과 두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이 나빠지면 뇌에 노화 탓을 한다. 그러나 등과 두피를 제대로 관리하면 뇌혈류가 개선되고 사고력과 활력이 회복될 수 있다. 몸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다. 하나를 돌보면 다른 하나도 반응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당신이 신경 쓰기 시작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기억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치매를 떠올린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라며 체념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문제의 시작은 꼭 뇌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등과 두피, 즉 뇌로 향하는 길이 막혀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다. 머리만 따로 존재하지 않고 심장만 따로 기능하지 않는다. 등은 중추신경이 지나는 중심축이며 두피는 뇌의 혈관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이 두 부위가 굳고 막히면 결국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이 느려지고 그 결과로 정신이 흐려지며 기억력도 떨어지게 된다. 나는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준 환자로 75세의 정미자 할머니를 기억한다. 할머니는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생님, 요즘 들어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자꾸 뭔가를 놓쳐요. 혹시 치매 초기일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할머니는 늘 명랑하고 또렷한 분이셨기에 이 말을 듣고 나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간단한 검사를 해보았지만 치매로 볼만한 결과는 없었다.
혈압과 혈당, 뇌 영상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정밀하게 몸 상태를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된 신호가 눈에 띄었다. 목 뒤와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두피가 매우 건조하고 혈색이 나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 할머니의 등을 살펴보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할머니, 혹시 등이나 머리 감을 때도 대충 하시나요? 그녀는 약간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하셨다. 솔직히 팔이 잘 안 올라가니까 등은 거의 못 닦고 머리는 그냥 3% 슥슥하고 끝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었다. 등과 두피는 우리가 직접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이기에 가장 쉽게 방치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 두 곳을 돌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약해지고 뇌의 활동도 둔해진다. 나는 정미자 할머니께 다음과 같은 관리 방법을 권했다. 첫 번째는 등을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팔이 뒤로 잘 돌아가지 않아 등을 잘 닦지 못한다. 그래서 긴 손잡이가 달린 등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도록 했다. 목욕할 때 척추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지르면 근육이 풀리고 혈류가 좋아진다. 두 번째는 두피 마사지를 매일 5분씩 하는 것이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천천히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움직인다. 특히 관자놀이, 정수리, 후두부 등은 뇌혈류와 직접 관련된 부위로 꾸준히 자극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향상된다. 정 할머니에겐 산푸할 때도 두피 마사지를 함께 하도록 안내했다. 마사지 오일을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으로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 의자에 앉아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척추 주위의 긴장을 풀 수 있다. 정 할머니께는 침대에 누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리는 운동도 함께 권했다. 이 동작은 허리 근육을 자극하고 등 전체의 혈류를 돕는다. 네 번째는 자기 전 등과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다.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벽에 기대어 작은 공, 테니스공을 이용해 뭉친 부위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다. 마사지 오일을 사용하면 근육 이완에 효과가 크고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 정미자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2주간 실천한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밝고 또렷한 표정이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덜 멍하고 손주 이름도 다시 안 헷갈려요. 이게 다 등과 머리를 좀 신경 쓴 덕분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습니다. 할머니, 뇌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뇌까지 피가 잘 가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히 여긴 부위가 사실은 뇌와 마음의 상태까지 좌우할 수 있다. 두피가 굳으면 생각도 굳는다. 등 근육이 뭉치면 마음도 답답해진다. 반대로 이 부위를 풀어주면 마음도 몸도 함께 가벼워진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잠시 앉아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길 바란다. 혹은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관리 방법을 일상에 어떻게 쉽게 통합할 수 있는지, 즉 하루에 단 5분으로도 몸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각 부위를 요일별로 나누어 관리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건강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건강은 당신의 등 한가운데에서, 머리끝에서 지금도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앞서 4가지 부위에 대한 관리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각각은 독립된 부위이지만 사실 이 4곳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관리했을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좋은데요. 솔직히 그걸 매일 다 하긴 어렵지 않나요? 그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일과가 있고 체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다. 그리고 습관이 되지 않은 일을 매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한 번에 모든 걸 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대신 부위별로 요일을 정해 루틴을 만들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하나씩 해나가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루틴을 권장한다.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 이렇게 일주일에 4번만 집중 관리해도 충분하다. 나머지 요일에는 평소대로 가볍게 씻고 스트레칭 정도만 해도 된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이 루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월요일, 발 관리의 날.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앉은 채로 발바닥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발볼, 뒤꿈치, 엄지발가락 아래를 중심으로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자극한다. 저녁에는 발을 따뜻한 물에 20분간 담근다. 대나무 소금이나 허브를 넣으면 더 좋다. 이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닦고 말린 후 푸크림이나 오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이 5분에서 10분의 시간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 수요일, 겨드랑이 관리의 날. 샤워할 때 순한 비누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닦는다. 너무 문지르지 않고 원을 그리며 림프절을 자극한다. 샤워 후에는 드라이기로 찬바람을 이용해 완전히 말린다. 이후 천연 데오드란트나 식초 희석액을 바른다. 아침에는 1분씩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한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가볍게 쓰다듬는다. 이 간단한 자극이 면역력에 큰 영향을 준다. 금요일,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샤워 중 이 부위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씻는다.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를 이용해 천천히 문지른다.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리고 보습제를 바른다. 통기성 좋은 면 속옷을 입고 너무 조이지 않는 것이 좋다. 저녁에는 침대에 누워 한쪽 다리를 무릎 꿇은 채 바깥쪽으로 눕혀 허벅지를 펴주는 스트레칭을 한다. 또는 나비 자세로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일요일, 등과 두피 관리의 날. 샤워 시 긴 손잡이 브러쉬로 등을 부드럽게 닦는다. 목부터 허리까지 척추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문지르면 등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좋아진다. 이후에는 두피 마사지를 한다.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관자놀이, 후두부를 중심으로 5분간 원을 그리며 눌러준다. 이 과정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가 향상되고 생각이 맑아진다. 자기 전에는 등이나 어깨에 오일을 바르고 벽에 기대어 작은 공을 이용해 뭉친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요일별 루틴을 정해두면 매일 부담 없이 한 부위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내 부위 모두를 골고루 관리한 셈이 된다. 그 외의 날에는 기본적인 세안, 샤워, 스트레칭 정도만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오늘은 이것만 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건강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반복될 때 힘을 가집니다. 처음엔 달력에 표시해가며 시작하는 것도 좋다. 예쁘게 종이에 요일별 루틴을 써서 냉장고나 화장실 벽에 붙여놓으면 더 실천하기 쉽다. 혹은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이용해 요일마다 다른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루틴은 단지 건강을 위한 행동만이 아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훈련이기도 하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다. 하루 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노인도, 바쁜 직장인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모두 하루 5분은 만들 수 있다. 그 5분은 당신을 위한 시간이며 내일을 위한 투자다.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을 실천한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 나이에 뭘 일하며 포기했던 분들이 단 몇 주 만에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지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당신의 미래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다. 앞선 장에서 나는 하루에 단 5분,
일주일에 4번만 투자해도 우리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도해보려 했고 또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 이 나이에 뭘. 이미 너무 늦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내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70세에 접어들 무렵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워질 때 나도 이제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그리고 정말로 변화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내가 직접 진료하고 지켜본 몇몇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임철수 어르신, 올해로 93세 되신 분이다. 임 어르신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10m도 걷기 힘들었다. 무릎 통증은 일상이었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으셨다. 병원도 보호자가 없으면 오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임 어르신께 보여드렸다고 한다. 처음엔 쓸데없는 소리라며 흘려들었지만 아들이 매일 저녁 발을 씻겨드리며 마사지를 해드리기 시작했다. 다음 주부터는 겨드랑이 마사지를, 그 다음엔 허벅지 스트레칭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고 나는 병원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임 어르신이 지팡이 없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다. 얼굴은 생기가 돌았고 말투도 또렷해졌다. 요즘은 동네 산책도 혼자 하고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던 변화다. 두 번째는 한영자 할머니, 85세.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잘 수 없었고 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해 오신 분이다. 늘 피곤해하셨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 손주의 생일을 잊고 약속을 자꾸 깜빡하자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할머니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생님, 저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무슨 걸 해도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다. 할머니, 그 말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분들 중 절반은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해보지도 않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 후 할머니는 내 지시에 따라 루틴을 시작하셨다. 특히 두피 마사지와 허벅지 스트레칭에 집중하셨고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셀프 마사지를 하셨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 잠들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혈압약의 용량을 줄였다. 그리고 3달 후 할머니는 손주의 생일을 챙기고 직접 미역국까지 끓이셨다고 한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다. 미국에 거주 중인 교포 어르신, 정순기 씨의 사례다. 정 씨는 78세로 나의 건강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우연히 접하셨고 그 내용을 딸이 번역해 함께 실천하기 시작하셨다. 정 씨는 당뇨와 고혈압, 경미한 우울증을 동시에 앓고 있었지만 하루하루를 무력하게 보내며 자책하셨다. 하지만 딸과 함께 루틴을 실행하며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발 마사지를 하며 딸과의 대화가 늘었고 겨드랑이 마사지를 하며 웃음이 생겼고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며 숨소리가 깊어졌고 두피 마사지를 하며 생각이 맑아졌다. 3달 후 정 씨는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다. 김하늘 박사님, 당신의 영상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 몸을 돌보며 동시에 제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곧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줄여간다. 활동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심지어 감정을 줄이며 살아간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 다시금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의 문을 연다. 나는 이 모든 환자들에게서 공통된 한 가지를 보았다. 변화는 단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거창한 운동도 고가의 치료도 아니었다. 단지 자기 몸에 손을 얹고 하루 5분이라도 사랑을 보내준 것.
그것이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도 누구에게도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작은 변화들이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단순한 건강을 넘어 삶의 방향 자체를 전환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건강은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다. 건강은 곧 삶의 방식이고 태도이며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이제 그 존중을 시작할 시간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단순히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방법만을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진짜 바람은 당신의 삶이 다시 흐르기를, 방향을 바꾸기를,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전 장에서 소개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그들은 단지 발을 마사지하고 허벅지를 스트레칭하고 두피를 쓰다듬은 것뿐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지 몸이 좋아졌다는 것을 넘어서 삶의 감각 자체가 깨어나는 변화로 이어졌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저 하루 5분의 습관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몸을 돌보는 시간은 곧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돌본다. 자식, 배우자, 일, 돈, 책임.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가 진료했던 수많은 노인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한다. 이제 와서 뭘 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들은 겉으로는 체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마음,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야말로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 마음이 지치고 포기하면 몸도 금방 따라 무너진다. 반대로 몸에 정성을 들이면 마음도 다시 살아난다. 나는 그것을 스스로의 삶에서 경험했다. 70대 초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허리 통증과 불면으로 괴로웠다.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무너졌고,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혼자 퇴근하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김하늘, 너도 좀 챙겨야지. 다른 사람만 돌보다가 너 자신은 너무 무시했잖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났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잊고 살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뒤섞였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단 5분, 나를 위해 시간을 내기로 했다. 그 5분이 하루를 바꾸었고, 그 하루가 일주일을 바꾸었고, 그 일주일이 내 삶을 다시 정렬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91의 나이에 여전히 진료실에 서 있고, 아침이면 골프 연습을 하며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는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 그 시점은 특별한 계기나 큰 사건이 아닐 수 있다. 단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계기가 된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다. 발을 어루만지는 손끝에서, 허벅지를 펼치는 그 가벼운 움직임에서, 두피를 쓰다듬는 그 따뜻한 손길에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그 1분의 정성에서. 내가 강조하는 이 4가지 부위는 단지 생리학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다. 이곳은 내 몸이 외부 세계와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이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다. 이 내 부위를 관리한다는 것은 곧 내 삶에 손을 얹고 나에게 말 거는 행위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수고했어. 오늘도.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런 말을 우리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줘야 한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숫자로 본다. 혈압 수치, 혈당 수치, 체중. 하지만 나는 건강을 느낌으로 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식사 후 졸림 없이 활동할 수 있고, 밤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한 삶이다.
그리고 그런 건강은 5분의 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하라.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과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당신의 손끝, 당신의 발끝, 당신의 숨결 속에. 이제 이 여정의 끝에 서서 나는 당신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혹시 지난 장들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와 닮은 장면이 있었나요? 무릎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두려운 아침. 약 없이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하는 밤. 손주의 이름조차 자꾸 헷갈리는 당신. 그리고 어느새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신.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 감정, 그 피로, 그 체념. 나 역시 그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손끝으로 부드럽게 닿아준 만큼 당신의 몸은 정확히 그만큼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 5분의 정성을 쏟아준 만큼 당신의 삶은 그에 맞는 변화를 되돌려줄 것입니다. 나는 올해로 91세입니다. 나도 젊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두피를 마사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겨드랑이 림프를 자극하고 허벅지를 천천히 스트레칭하며 아침 햇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루틴 덕분에 나는 아직도 진료실에 서 있고 매주 산을 오르며 손주들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도 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바닥을 문질러 보세요. 두피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순한 비누로 닦고 잘 말려보세요. 식사 후 가볍게 허벅지를 늘려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등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합쳐도 단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5분이 당신의 몸에 쌓이면 일주일 후, 1개월 후, 그리고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은 바로 그 작은 습관 하나에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면제를 끊었고, 어떤 이는 지팡이를 버렸고, 어떤 이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합니다.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이제야 진짜 나를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줄 수 없는 회복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내 몸을 향한 존중, 내 삶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당신을 돌봐줄 수 없습니다. 병원도, 약도,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은 당신의 일부를 대신할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과 마음, 일상과 관계,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스스로를 귀찮은 존재처럼 느끼고 계신가요? 이제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회복 가능하며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들으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약보다, 수술보다, 기계보다 강한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힘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으며,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종이에 다음과 같이 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를 돌보겠습니다. 매일 단 5분, 내 몸과 마음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이세요. 거울 옆에 붙이세요. 당신이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읽어보세요. 그 다짐이 반복될 때 몸은 기억합니다. 마음은 반응합니다. 삶은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당신의 발이, 당신의 겨드랑이가, 당신의 허벅지가, 당신의 등이, 그리고 당신의 머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로 그 모든 곳의 생명이 다시 흐르기를. 다음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의 발을 만져주세요. 그 발은 당신의 삶을 다시 걷게 할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김하늘입니다. 91세,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